앉았을 때도 이거 구부정인데 섰을 때도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발목에서의 가동성이 잘 나오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얘를 끌고 가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팔은 이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만 걷는 분들 맞아요. 본적 없으세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합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한임쌤 필라테스의 한임쌤입니다. 웬디 필라테스의 영주쌤입니다. 리에브 필라테스의 현선쌤입니다. 방금 보셨던 동작들은 저희가 시니어 필라테스 또는 시니어 트레이닝을 떠올렸을 때 조금 자주 보실 수 있는 동작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동작이 나왔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니어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체형이 어때요? 과한 수요의 백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상체가 굽어있고 뭐 골반 쪽이나 허리 쪽에서 앞쪽으로 밀려있고 그래서 스웨이백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인분들이 서 계시는 거 보게 되면 앉아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앉았을 때도 이거 구부정인데 섰을 때도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앉거나 서 있거나 했을 때에 척추 모양이 구부정하게 변화된 것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구부정해진 애들, 중력을 눌린 애들, 얘네들을 다시 수직으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그러려면 좀 후면 사슬에 있는 근육의 긴장감 또는 활동성을 늘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관절 자체의 질환들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무릎이나 손목, 발목의 관절염이라든지 그렇게 체형 자체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 관절 자체에서도 질병을 갖고 계시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관절염에 대한 건 저희가 저번 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전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운동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움직임이 부족해서 관절이 좀 굳어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해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거고요. 당연히 척추랑 어깨에 있어서의 그들의 원래 있던 기능들을 회복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의 흥미를 끌고 맞아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노인 회원님들은 운동을 해야 한다 또는 운동에 돈을 쓴다 이거 자체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납득시키는 데도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운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맞아. 그러니까 이 동작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막 어깨를 열어주고 다리를 강화해주고 다 알겠는데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는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효과를 최대화로 이끌어내는 데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낙상이라는 단어 네, 어때요? 익숙한가요? 저는 좀 익숙한 편이에요. 근무처가 병원이었었기 때문에 낙상이 재활에서 1순위로 다뤄지는 항목이거든요. 낙상이 일어나면 골절의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치료실로 이렇게 이동할 때 정말 많이 주의하는 편이에요. 사실 매년 65세 이상의 인구의 30% 그리고 80대 이상의 노인에서는 50%가 낙상을 겪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을 겪게 되면 골절의 위험이 너무나도 크고 그 다음에 재활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상을 조금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시니어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굽은 등을 펴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낙상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낙상은 왜 일어날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이 언제 일어났죠? 앉아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로 이동이 일어날 때,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지면으로 이렇게 발이 이동할 때, 이렇게 뭔가 환경이 변화될 때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화장실 문턱을 넘을 때 그런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행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 몸을 다른 어떤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낙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낙상을 우리가 다루려면 보행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노인의 보행, 우리랑 어떻게 다르길래 낙상의 위험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노인의 걸음걸이를 바라봤을 때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몸통이나 골반이나 무릎을 봤을 때는 약간씩 다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 있죠, 관절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체에서의 흔들림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행의 길이가 줄어들고 보행의 너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관절 하나하나 보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네. 그럼 관절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발목부터 볼까요? 발목 어때요? 움직임이 엄청 감소하였습니다. 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움직임의 각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소실되고 그래서 또 발목 가동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발목 가동성이 또 안 좋으니까 보행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에서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동성도 떨어지고 뭐 안정성도 떨어지고 발목에서의 움직임이 안 나오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작은 문턱을 넘는데에도 발이 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그 정도는 원래 들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턱을 걸어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발목에서의 가동성이 잘 나오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얘를 끌고 가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특히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리고 척추에서도 분절이 나오지만 발도 분절이 나오죠. 발도 뼈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발도 잘 꺾이는지 뭐 신전이겠죠. 또는 굴곡이 되는지 저는 이 트레이닝도 젊은 분들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트레이닝이 중요하고 효과가 좋다 보니 우리에게 푸덕이 첫 동작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푸덕은 다양한 발 모양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동작이잖아요. 네. 근데 노인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가 드는 동작을 할 때 이 분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맞아, 통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그대로 네.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바닥에 지지하는 순간 평평하게 그리고 들었을 때도 평평하게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보행을 할 때 추진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바닥을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추진력을 쓰는 거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족저근막이죠. 네. 족저근막의 힘으로 탄성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게 되는데 일단 족저근막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걔를 쓸 수 있으려면 얘가 잘 움직여서 탄성을 받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평평하게 내려놓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의 탄성을 받을 일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관절이 이렇게 꺾여주고 밀고 나가면서 추진이 돼야 보폭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멀리 그리고 높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 보폭이 더 짧아지고 추진하는 힘이 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동성 자체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폭이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고 너비 양옆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주는 것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옆으로의 너비가 증가하는 것, 앞으로 이렇게 종종종종 걷게 되는 것, 발을 들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발목 움직임을 회복해주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무릎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무릎은 진짜 관절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진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발목의 가동성이 부족하니까 근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태 삼두근이 정말 타이트하기 때문에 무릎의 가동성 자체에도 움직임을 막게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연쇄적으로 위로 골반 쪽으로 움직임을 막게 되는 그 관문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이. 항상 약간 무릎이 살짝 맞아요. 구부정하게 그대로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굳어있고 굽혀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전, 완전한 펴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연결이 하게 되는데 얘가 구부정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약간 앉은 상태로 걷게 되는 느낌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무릎이 약간 골반보다 항상 앞으로 좀 나와 있는 느낌? 그럼 골반을 얘기를 해볼까요? 보행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력을 얻었을 때 무릎에서 또 그 힘을 쭉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또 무릎이 구축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못하다 보니까 골반 자체의 움직임은 또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짐볼에 앉아서 골반 움직임을 회복해준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또 보행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다 모든 근육들이 약해져 있겠지만 둥근이 진짜 약해져 있고 척추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흉추는 후만되고 갈비뼈의 변형도 진짜 좀 크고 꼭 척추측만인 것처럼 후만된 흉추가 회전을 하면서 뒤틀어진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팔은 어떨까요? 날개뼈 움직임이 소실되면서 팔뼈 사용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그게 되게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후만증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젊은 사람한테도 워낙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회원님들이라도 보수에서의 걷는 동작을 통해서 사실 저는 보수를 유산소를 하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목적인데 그 중에 어깨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를 저는 항상 기대를 하냐면 보수에서 걸어보세요, 뛰어보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팔을 제대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임을 만들면서 걷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알려줘야 되고 계속해서 강조해줘야지만 의식적으로 처음에 이걸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얘가 굳은 채로 다리만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옆으로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원에서 이렇게 걷는 거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파워워킹을 하는데 팔은 이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만 걷는 분들 맞아요. 본 적 없으세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소실이 되어서 그런 거든 아니면은 그 결과이든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깨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 습관, 이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게 살아왔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살다가 결국 내가 건강을 위해 파워워킹을 해야 돼. 이거 하는 거거든요. 맞아.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보수해서 걸으면서 이 움직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팔치기를 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척추를 바르게 기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를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그게 되지 않았으니 점점점 그게 악화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굳어서 어깨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진짜 팔의 스윙을 몰라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래도 운동장 조회를 하면서 어깨 너비로 이렇게 줄도 맞추고 팔별 높이뛰기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차렷, 열중전 이거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은 그 조례 활동도 친구들한테는 낯설죠. 그리고 팔 흔드는 건 달리기 정도에서만 뭐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달리기 같은 활동들도 정말 안 하니까 가방 메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게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이 팔 움직임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예 안 하는데 그래서 보수해서 하라고 하면 진짜 이 크로스 교차가 정말 안 나와요. 진짜 아이들은 벌써부터 시니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전에 읽었던 저속노화랑 정말 연결되는 게 거기서는 영양적인 거나 식단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젊은 세대가 너무 노화를 빨리 겪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체형적으로도 젊은 세대가 너무 노화를 빨리 겪고 있네요. 그럼 이제 운동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균형 잡는 법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게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도 머리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는데 실제적으로 균형 트레이닝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네. 균형 감각을 못 잡아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두 발을 디뎠을 때 균형도 잡아주시는 것도 맞지만 한 발로 섰을 때 균형도 최대한 잡으려고 트레이닝을 하는 편이라서 일상으로 연결됐을 때 좀 부상이 덜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많이 하는 편이라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트레이닝을 한 노인이 덜 넘어지는 것도 맞고 더 맞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덜 넘어질 거야. 이 두려움 자체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심리적인 거. 내가 두려워요. 몸이 더 굳을 거고요. 더 움츠러들 거고요. 나는 넘어질 것만 같아요. 그러면 정말 더 잘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트레이닝을 했어. 어깨가 펴진 것 같고 다리 근육이 강해진 것 같단 말이죠. 그 선생님이 맨날 설명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리 근육을 강화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이 안 걸려 넘어지실 거예요. 이제는 이러할 거예요. 더 잘 쓰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더 이제 넘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드는 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낙상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근육도 약해지고 가동성 떨어지고 안정성 떨어지고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감각도 떨어지는 거고 공간에 대한 것, 내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노화를 겪으면서 우리들도 사실 경험할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 필라테스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유수용성 감각이잖아요. 내 관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 그 감각을 운동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헛디뎠을 때, 이렇게 뭔가 장애물에 걸렸을 때 이 팔이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 위치할지를 알아야 짚을 수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냥 고꾸라지거나 어디가 부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러한 근력을 키워주는 거, 관절에서의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거, 안정성을 키워주는 거, 공간에 대한 방향 감각 이런 거를 키워주는 거, 거기서 자신감까지 높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조금 감소시켜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보폭이 짧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구조적인 제약도 보폭을 넓히지 못하는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노인 회원님들의 햄스트링은 길이감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더 짧아지지도 않고, 되게 퍼석퍼석한 근육의 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펑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길이감은 짧고 너비는 넓은 그 젠걸음을 계속 걷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햄스트링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거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지 못하면 당연히 멈추지도 못하죠. 당연히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햄스트링이 약해서 제대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멈추지 못하니 넘어질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햄스트링 기능이 감소를 하면 무릎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걸음걸이 자체 안정감이 떨어져서 걸음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진다. 또 스웨이백이 심하시니까 또 고관절을 사용해서 또 걷지도 않게 되니까 맞죠?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햄스트링을 조금 정상화해주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고관절을 접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해줘야겠죠. 네. 그럼 정말 사실은 진짜로 후덕만 해줘도 그럼요. 계속 다 있네요. 중요한 게 그거죠. 후덕을 잘하게 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거야. 이거 당연히 맞는 말. 근데 왜 이 후덕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노인 회원님께 효과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근육 강화 이것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앞뒤 근육도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발의 기능도 좋게 해줄 거고 더불어서 햄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져 있으니 내가 지금 그 부분을 트레이닝 해주는 거고 척추의 중립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고관절을 구부렸다 펴는 그 동작으로 인해서 또 발을 제대로 들 수 있게 해주는 걸 내가 도와주는 거고 이거를 이해하고 시키는 거랑 후덕은 좋아 라고 생각을 그냥 해서 무심코 시키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 다르죠. 저는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왜냐면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이 동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필라테스 당연히 좋으니까 라고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노인 회원님이다. 그럼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분한테 확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반성도 하고 오늘 계속 반성 저 계속 지금 힘들어요. 반성 근데 중이라서. 사실 시니어 트레이닝 제일 잘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제일 잘하고 계시는 아니, 너무 반성하고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꾸 이렇게 회피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소홀했던 점을 너무 반성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보고 계시죠? 잘할게요. 그럼 후덕 말고도 혹시 좀 자주 쓰는 동작이 있나요? 리포머에서 고관절과 무릎, 발목을 잘 협응할 수 있는 동작이 대표적인 런지 동작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또 한 손 떼세요, 두 손 떼세요, 공 잡으세요.를 통해서 상체의 협응까지도 또 도모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 싱글 다이 스트레치 동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풋바를 잡고 지지하고 있는 발을 풋바 옆에 두라고 그 다음 무릎 뼈로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더 자꾸 관절로 눌러서 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위에 있는 도톰한 살에 위치하게 해라 신전을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체형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을 이 동작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고관절 신전 연습을 할 수 있고 체간의 안정화도 연습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척추가 중력에 대항해서 잘 서 있는 그 연습이 이 동작의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느끼는데 네.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척추의 수직성을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율을 해줄 수 있음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쪽에서는 심지어 한쪽을 나눠서 네. 다른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앞에 지지하고 있는 다리에서는 고관절의 굴곡을 만들고 있을 거고, 뒤쪽에 있는 다리는 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굴곡을 하는, 신전을 하는 그 근육들의 힘도 우리가 같이 길러줄 수 있고, 또 스프링의 무게로도 조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필라테스를 할 때마다 너무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그냥 굴곡된 상태, 신전된 상태로 힘을 주고 있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길이감을 미세하게 매 미리미리마다 조절을 해서 굴곡 그리고 신전을 너무 디테일하게. 좋다. 이 근육의 이 매 구간에서의 신전하는 힘, 굴곡하는 힘, 또는 신전했다가 굴곡으로 오는 힘, 굴곡했다 신전으로 오는 힘, 그거를 매 구간에서 조율할 수 있음이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했던 햄스트링에서도 힘이 필요해 햄스트링 컬 가자가 아니잖아요. 햄스트링의 기능을 살린다는 것은 그 각 길이에서의 모든 힘을 회복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필라테스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운동에서도 가능하겠지만 필라테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용이하다. 이 포지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립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면서 각 구간에서의 굴곡하는 힘, 신전하는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심지어 강사가 보기도 너무 용이하고 이분이 시행하기는 비교적 쉬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발로 연습할 수 있는 동작인데 두 손을 잡고 하니까 그것도 먼저 연습하기 용이한 것 같아요. 또 무릎을 뗐다 굽혔다 가능하고 토를 컬하는 것도 가능하고 앵클도 돌지를 만들기도 하고 플란타를 만들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도 해요. 발목도 살짝 에버전을 만들고 뒤꿈치로 숄더 레스트에 밀착을 시키고, 그러면 피머의 외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전까지 도모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커스터마이징해서 넣을 수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이게 익숙해진다, 잘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두 손 잡던 거를 한 손만 잡아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니면은 나중에 안 잡기도 가능하겠죠. 또 움직임 범위도 조절하기가 쉽다는 게 이 동작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체어에서도 발목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잡고 스탠딩으로 선 상태에서 원렉으로 동작을 많이 하는데, 발볼을 페달에 올려놓고 척추의 중력에 대항하는 그 수직 정렬을 계속 지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걸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수직성을 살려주면서 네. 손에서의 안정성을 또 느끼면서 고관절도 사용하고 발목에도 조금 네.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거겠네요. 네. 앉는 자세에서는 네. 척추에서의 수직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챌린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스프링을 아무리 조절하고 앉는 위치를 아무리 뒤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척추의 기립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리포머에서도 박스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그럼 발은 뭐 캐리지나 헤드레스트에 지탱이 가능하니 그렇게 올린 상태에서의 우리가 팔을 이용하는 동작들, 그러니까 로잉 프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간단하게는 그냥 뒤로 당기는 것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바이셉 컬 같은 거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 동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팔 운동인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척추에서의 수직성을 다시 확보를 해주는데, 그게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고, 플러스 이제는 캐리지가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불안정성에 대한 챌린지를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짝의 이제 안정감은 있고, 이런 넓은 판에 앉아 있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손 상태에서도 괜찮나? 안 무섭나? 손 잡고 했을 때 괜찮나? 앉았을 때도 조금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나? 괜찮네 나름? 그러면 이제 또 앉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면 보통 어떤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죠? 추천하는 게? 맞아요. 눕는 걸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후덕도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갇혀서 스탠딩을 너무 마지막까지 밀어놓으면 사실상 스탠딩을 바로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포지션이긴 하죠. 네. 그래서 스탠딩으로 다 해. 처음부터 시작해.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와서 1시간 동안 누워있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운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거는 수파인부터 시작하라고 했어. 그래서 아직 못 일어나.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스탠딩에서 종료되길. 그래서 이 느낌으로 집에 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에는 경험하고 스튜디오를 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삶 속에서 연결시키는 걸 하러 갔다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전이가 분명히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앉은 상태에서의 리포머에서의 로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팔 동작인데 당기면서 기구가 또 흔들리기도 하니까 거기서의 좀 안정성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고 팔 근육도 당연히 네, 강화가 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겠죠. 동시에 균형 감각을 늘려주려고 하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노인한테는 이것도 어려운 동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리포머에 앉는 것 자체가 무서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괜찮다라고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즐거울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동작들 앞에서부터 훑어보면 네. 뭐 서서 손을 잡고 지지하고 동작을 하고 아까 뭐 스쿠터도 그렇고 체어요새 동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손을 잡아서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움켜잡는 동작 또한 노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움켜잡는 것 그걸 통해서 내 체중을 지지하는 것을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동작들을 다 알려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질까봐 잡고 있는 거, 내 몸이 무거우니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움켜잡는 행위 또한 우리가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잡았던 바 잡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 줄 수도 있고 이것 또한 선생님이 의미를 갖고 지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또 오픈 카이네틱으로 하려면 토닝볼 같은 거 잡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트랩을 쓰잖아요. 리포머에서도 그 스트랩을 쓰는 행동 자체도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어뿐만 아니라 팔다리를 계속 강화하는 동작들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필라테스는 원래 전신 운동이기 때문이야. 또 이유가 되겠지만 손, 발, 그리고 팔, 다리 근력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고 팔다리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 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팔다리에 근력이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동작들은 다 안정성, 가동성, 협응 능력 이런 모든 연결된 것들을 다 고려한 동작이다. 저는 진짜 환경 설정도 중요한 게 선생님이 옮겨주는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한 제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안 되시니까 아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한 다음에 무섭지 않게 쉬프팅이 나오지 않게를 제공한 다음에 시행하면 무서움도 줄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환경 설정도 고민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노임 회원님들을 어떻게 트레이닝하면 좋을 것인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뤄봤고요. 몇 가지 동작들도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다음 편에서는 진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 쭉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